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예. 그 점심 식사하시고 또 뭐 오후에 또 2시간 이상 세션 하시고 졸리실 텐데 더 졸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배영운이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레리 배로 불립니다. 저희 회장님하고 동명이라서 저희 레리 앨리슨 회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회장님으로 내부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 이름은 배영운인데요. 마지막 운자가 구름 문자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클라우드 회사가 돼서 클라우드를 매진하면서 제 이름하고 잘 맞아서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트랙의 트랙온으로서 제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세션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여러 가지도 다 있지만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쉬운 말로 50% 이상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제가 쉽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특징들 하나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냐,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프라미스에서 하시고자 했었던 일들이 클라우드에서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관건은 언프라미스에 있는 거하고 클라우드로 간 게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거를 시너지를 낼 거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라클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SD-WAN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스트 커넥트가 아닌 형태에서도 고속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업을 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도 이중화 이상의 가용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 저희들의 경쟁사이면 경쟁사인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내부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하나의 리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서울 리전이고요. 지난 9월 OOW에서 저희 레이리 앨리슨 회장님이 한국에 춘천 데이터 센터가 열린다고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러면 현재 16개의 리전이 전 세계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20개가 생깁니다. 그럼 토탈 36개가 되죠. 저희들의 경쟁사인 아마존보다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아시아나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데이터 센터가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또는 연결을 계획하는 사이트고요. 그래서 현재는 런던과 미국의 애쉬번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시아에도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저거는 아시아라고 표현된 거는 각 리전별로 리퀘어먼트가 있으면 바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라클 클라우드를 연결시키려면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이 저희들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센터 리전 안에 AD라 그래서 어베일러빌리티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리전에서는 원 AD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AD는 여러 개, N개까지, 늦을 수 3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D가 만들어지면 네트워크 안에는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네트워크들이 다 구성되어져 있죠. 근데 오라클의 피지컬 네트워크 위에 버추얼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물리적으로 기계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오라클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그 설계의 기본 원칙은 엣지와 엣지 사이의 연결이 2홉 이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던 그 컴퓨팅 노드랑 DB 서버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2홉 이상, 센터 내에 2홉 이상의 네트워크를 가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전부 다 가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상 네트워크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재 그 고속 네트워킹 클러스터링을 지원하는 것이 오라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CPU 서버들 간에 리모트 메모리 다이렉트 액세스를 지원해서 최소의 레이턴시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출시가 되는 내년도 CY로 내년도에는 GPU, 그 다음에 오라클 엑사데이터, 그 다음에 블락 스토리지 이 네 가지 종류의 서비스들을 클러스터 네트워크로 묶어서 RMDA를 지원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회사도 지금 현재 클라우드 회사도 이러한 그 클러스터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언프라미스에서 여태까지 구축하셨던 그러한 방법들을 다 녹여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로 들면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브넷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서브넷은 퍼블릭하게 노출시킬 수도 있고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존의 IP를 할당해서 네트워크 서브넷 설계했던 것들을 그대로 클라우드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결을 할 때 기존의 시스템들을 인터넷으로 들어오려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없으면 퍼블릭한 인터넷으로 해서 들어오지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넷 게이트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언프라미스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VPN 연결을 취하는 방법과 패스트 커넥트 방법을 쓰게 되고요. 요거는 게이트웨이를 통하게 됩니다. 다이나믹 라우팅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 언프라미스와 클라우드의 프라이빗 IP, 프라이빗 서브넷 또는 퍼블릭 서브넷을 연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각각의 서브넷들은 시큐리티 리스트로 방화벽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파스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퍼블릭하게 쓰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통과하지 않으면 서비스 게이트를 통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들이 퍼블릭망으로 가서 퍼블릭망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속도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비용에 대한 챌린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오라클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하는.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는 그 VCN이라고 하는 서브넷은 하나의 리전 큰 단위로까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베일러비티 도메인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보통의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두 개를 엮어서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안에서도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을 구성을 하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외부에 있는 퍼블릭,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거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이제 웹 서버들은 이제 퍼블릭 단에다가 두는 거죠. DMZ 단에다가 여러분들이 서비스들을 갖다 놓을 때 이런 거는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DB 서버나 와스 서버는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것들은 그 시큐리티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방화벽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월 기능으로 해서 단방향, 양방향,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제 룰 베이스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해당 포트를 연다든지 해당 서비스를 오픈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도록 하려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 내 사내망이 아닌 데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내부의 데이터 센터, 언프라미스의 DB 서버나 언프라미스의 와스가 있는데 클라우드에 있는 DB에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다이나믹 라우팅 게이트웨이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라우팅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DB 서버 또는 산에 있는 와스 또는 AP 서버들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DRG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DRG는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센터 간 연결을 할 때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오라클의 파스 서비스들을 쓰기 위해서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오라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에디터블류 같은 것들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에 있는 내부망에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업데이트나 패치들을 받거나 할 때 이런 걸 할 때는 넷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이트웨이들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프로비저닝을 하고 그 컴퓨팅이나 스토리지를 갖다 놓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하는 이런 단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브넷들이 만들어지면 서브넷들끼리 서로 통신을 할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IP 대역도 다르고 보시다시피 하나는 저런 IP 대역을 갖고 있고 하면 둘 사이를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로컬 피어링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두 개의 다른 서브넷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 리전과 춘천 리전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서브넷을 해서 거기다가 서비스를 만들어 놨으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리전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오라클 백본망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은 오라클 백본망을 통하는데 그거는 DRG를 가지고 상호 연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면 리전이 다른데에 디플로이가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서비스로 이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연결하시면 패스트 커넥트나 그 다음에 IPC 같은 경우는 언프라미스하고 클라우드가 서로 트랜짓들이 라우팅되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서비스는 저쪽 끝에 있는데 그 사이를 다 연결시켜주면서 해주는 이런 트랜짓 기능들이 마찬가지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드 파티로 이러한 파이어월들을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들, 보안 룰, 언프라미스에서 하셨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DRG를 구성을 했는데 언프라미스에 있는 네트워크와 클라우드에 있는 네트워크를 하나의 서브넷으로 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을 할 때는 이제 리전 간에 서로 연결이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리모트 피어링이라고 하는 DRG를 통해서 피어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각각의 가까운 센터로 연결을 하는, 그래서 VPN 또는 패스트 커넥트로 데이터 센터로 직접 연결, 센터 간의 서비스 간의 연결은 리모트 피어링을 통해서 서로 다른 리전에, 이제 우리 한국의 회사들이 굉장히 글로벌화 되다 보면 이제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 프로비저닝 할 필요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끼리도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썸머리를 쭉 해보면 VCN이 필요하죠.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안에 서브넷을 만들죠. 서브넷들 간에 시큐리티 리스트를 다 핸들링을 하고 데이터들이 서로 하기 위해서 경로를 핸들링을 하죠. 라우팅 테이블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필요한 목적의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버추얼 네트워크들 간의 통신들은 로컬 피어링 또는 리모트 피어링으로 해서 센터 간도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언프라미스하고는 VPN 연결, 그 다음에 패스트 커넥트 연결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는 그냥 인터넷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니까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우리로 따지면 퍼블릭 IP를 가진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VPN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VPN으로 연결하게 되면 속도에 제약이 생기죠. 그래서 250bps 이하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패스트 커넥트를 연결을 하게 되면 현재는 1기가, 10기가,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100기가의 전용 라인을 구성을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턴시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의 속도들이 보장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할 때는 보통 로컬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작은 규모의 시스템들을 구성을 할 때는 쓰게 되고요. VPN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POC를 한다든지 적은 양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 쓰는데 실제 프로덕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소 1기가 10기가의 네트워크를 보장하는 패스트 커넥트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방법이 VPN은 서로 IP를 잡아서 DRG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오라클의 엣지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VPN 터널을 쓰게 되니까 250에 대한 그 용량의 제한들은 좀 저속이지만 안전한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패스트 커넥트를 쓰게 되면은 현재 한국에는 이제 그 킹스를 통해서 쓰게 되는데 망 제공 엣지까지 가지고 오게 되면 오라클 엣지에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 세션에 브라이언 톰슨의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그 패스트 커넥트를 쓰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서 아웃바운드의 이그레스 비용 자체를 오라클은 받지 않고 포트에 대한 밴드위스에 대한 비용만 받게 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DB나 이런 대량의 데이터들이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커버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나 이런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패스트 커넥트가 아니면 그런 데이터들을 커버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는 퍼블릭 데이터를 그 퍼블릭 망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옮길 때 여러분들 요 전전 세션에 뭐 10테라, 20테라, 30테라, 50테라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여러분들 VPN 가지고 보내면 2주, 3주의 데이터 전송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패스트 커넥트를 통해서 고속의 연결망을 쓰게 됩니다. 현재는 서울에 킹스를 통해서 1기가와 10기가bps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의 100기가의 연결 포트도 제공하는 거로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서머라이즈 해보면 VPN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딱 연결할 때인데 이게 250bps 이하로 밴드위스가 제약이 되죠. 대신 이제 그 데이터 자체는 이중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도. 근데 VPN 서비스는 무료인데 여러분들이 라인 회선 비용을 내셔야 되겠죠. 대신 패스트 커넥트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무료이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들이 포트 사용료들만 내게 되고 SLA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쓰실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게 SD-WAN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탈날이라고 기존의 언프라미스들이 지역이 다른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 주는 옵션들이 있었는데 SD-WAN 웨지를 고객 데이터 센터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만드시고 오라클의 SD-WAN 웨지를 사용을 하시면 기존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라클 데이터 센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킹스의 가산까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에 라인을 연결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SDN은 여러분들이 인터넷망을 쓰시되 밴드위스나 관련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스트 커넥트나 네트워크 연결할 때 그 웬 구성을 전용회선으로 하면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지만 요거를 이제 옵션 1, 2로 해서 전용회선과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쓸 때 인터넷 회선망으로 그것들을 구성을 할 때 내가 쓰고자 하는 거의 비용에 따라서 다른 옵션들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로컬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줘서 그 관련되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의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되는 디테일한 내용, 장표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쉐어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저희 SD-WAN 담당자한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해도 네트워크도 고가용성을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VPN 네트워크도 이중화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패스트 커넥트를 가지고도 하나의 엣지나 라인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른 쪽으로 커버해 줄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패스트 커넥트와 VPN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커넥트를 쓰되 최후의 네트워크가 도로 공사를 하다가 네트워크 라인을 끊어 먹으면 서비스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럴 때 우회하는 방법으로 VPN 백업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클라우드를 쓰시려면 오라클 것만 쓰지 않으실 거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클라우드 벤더들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합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파트너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들을 다 연결하면서 엔드포인트 하나만 유지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실제 여러 개를 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쓰다가 보니까 오라클 DB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오라클 데이터 센터가 서로 고속의 전용회선으로 서로를 묶어버립니다. 묶고 오라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데브옵스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화된 서비스를 쓰고 싶은데 데이터는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애저에서 운영하기에는 고객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들은 오라클 DB, 엑사데이터 이런 데도 하게 되죠. 그럼 둘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의 패스트 커넥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상호 인증을 하고 서로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상호 연동을 해서 오라클 시스템 안에는 대량의 데이터들을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을 하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작은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 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요. 오라클이 MS랑 붙이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니즈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들 중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쓰셔야 되는 분들이 생기게 되면 둘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현재 구성이 돼서 네트워크가 상호 연동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